안녕하세요. 엘카페 양 사장입니다. 오늘은 라이브 방송이 아니고 오늘 뉴스 기사를 보다가 좀 얘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여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고요. 뉴스부터 봐볼게요. 네.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인데 기타 등등 커피에 관한 공룡 프랜차이즈는 멸종위기라는 약간 편파적인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기사여서 사실은 들고 나왔어요. 이거를 보고 오해를 하고 이제 신규 창업이나 아니면 시장을 왜곡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이 기사를 들고 와봤고요. 지금 보면 이제 처음에 스타벅스하고 메가커피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딱 띄워놨죠. 뭔가 메가커피가 스타벅스하고 동격이다 이런 느낌이 나게 기사가 좀 써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카테고리가 보면 첫 번째 울었다, 커피빈, 할리스, 폴바셋, 파스쿠치, 엔젤리너스. 대형 프랜차이즈는 줄줄이 영업 적자, 단기순 손실 전환. 코로나 팬데믹은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잔혹사라고 써있는데 일단 그 다음 걸 볼게요. 스타벅스는 뭐 올해 사상 첫 2조 매출 넘본다. 그리고 3번 이외로 투썸 매출도 이익도 좋아졌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네 번째 웃었다. 메가 이디야 백다방. 지금 저가 커피는 코로나 특수 중. 기타 등등 커피에 관한 1,500원 커피 전성시대. 돌풍의 메가 커피. 매출 급성장, 영업이익은 무려 40에서 50%대. 가맹점 2,885개, 1위 이디야도 풍문보다는 선전 중. 그리고 이제 저가 커피는 코로나 불황이 없었다. 오히려 특수를 늘렸다. 예전엔 기타 등등으로 표현되던 커피 브랜드들의 반란이라 할 만하다. 라고 이제 전반적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메가커피 광고처럼 보이는 기사예요. 이게 데이터를 되게 편파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전형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꾸미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 방향성을 정하고 기사를 쓰는 느낌이에요. 일단 대형 프랜차이즈 중에서 지금 적자난 기업을 보자면요. 커피빈, 폴바셋은 가맹 사업을 안 해요. 다 직영점이에요. 매장의 손실이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할리스, 엔젤리너스, 파스쿠치 일단 이제 엔젤리너스하고 파스쿠치는 데이터를 보면 이게 엔젤리너스와 파스쿠치의 단기 손익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롯데 GRS하고 파리크루아상 그룹의 손실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데이터로서 가치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이제 가맹을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할리스가 뜨는데 할리스 요즘 신규 출점 많이 하나요? 신규 출점이 별로 없는 그런 대형 프랜차이즈고요. 그리고 스타벅스는 매출이 이제 엄청 늘었죠. 매출이 늘고 다양하게 굿즈라든지 드라이빙 스루 매장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늘어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률이 늘지는 않았어요. 영업이익률은 줄었어요. 그렇지만 적자 안 나고 수익을 냈다라는 부분에서 훌륭한 것 같아요. 투썸은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그 CJ에서 다른 기업으로 넘어갔죠. 투자사로 넘어가서 전체적으로 체제 개선이나 이런 게 잘 이루어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매출도 늘면서 그 영업이익도 좋아진 부분이 보이고요. 투썸 같은 경우도 가맹 사업을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데이터를 좀 찾아봐야겠지만 투썸이 신규 가맹점이 얼마나 늘었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긴 해요. 영업이익이 한 10에서 15% 사이가 나오는 1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투썸 같은 경우는 아마 이거는 운영을 잘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부터 논란이 될 부분인데 저가 커피가 코로나 특수 중이고 1,500원 커피 전성시대 메가커피 영업이익이 4에서 50%대.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가맹점의 데이터가 아니고 본사의 데이터요. 여기 보셔야 되는 게 매출, 가맹본부의 매출이고 가맹본부의 영업이익이에요. 그럼 이디야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이익이 한 5% 정도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메가커피 이익률이요 40%, 50%.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제 삼성전자나 TSMC급의 영업이익률이라고 이제 열심히 광고를 해주고 있는데 저가 커피가 어떻게 높은 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냐에 대해서 메뉴판에 뭐 아메리카노는 1,500원이지만 카페 모카 3,700원, 민트 카페 모카는 4,500원이어서 영업이익률이 높아졌다라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가맹점 이익 아니거든요. 가맹점의 이익률도 아니고 가맹점의 이익금도 아니고 이거 본사의 이익금의 본사의 영업이익률이에요. 지금 그런데 본사이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가맹점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고? 그냥 회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기사를 쓴 사람이 경제 회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쓴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쓴 건지 의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이건 이렇게 쓰면 실질적으로 이제 신규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메가커피를 하면 이익률이 40%라고 50%까지 나온다고? 아, 그럼 메가커피를 창업을 해야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의도적으로 기사를 썼다고 느껴져요, 저는. 그러면 여기에서 좀 봐야 되는 게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신규 가맹점이 지금 보면 메가커피 같은 경우 2018년에서 2019년에 한 400개 정도, 2020년에 또 한 400개 정도 늘었네요. 올해도 추정적으로는 한 400개 점이 늘은 걸로 보여요. 메가커피 본사가 뭐에서 수익을 얻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여기에 나왔어야 되는 건데 메뉴 가격이 나와요. 기자라고 하면 여기에서 분석을 했어야 되는 건 뭐냐? 메가커피가 신규 가맹점을 창업을 시켰을 때 이익률이 얼마냐? 이익 금액이 얼마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신규 가맹점에서 영업이익을 먹는지 이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창업자들이 참고를 할 수 있는 데이터인데 만약에 지금 그 메가커피가 이렇게 가맹점이 늘어나고 폐업수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가맹점 수는 지금 현재 가맹점 수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400개 정도 늘었죠. 400개 정도 늘었는데 폐업률까지 생각을 하면 신규 가맹점 수는 더 클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프랜차이즈 본사 같은 가맹본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이 두 군데서 나와요. 이제 신규 가맹점에서 나오는 수익하고 그 다음에 교육이나 납품, 원자재 납품에 따라서 수익이 나오는데 저가 커피에서 이 정도를 그러니까 납품 단가에서 이 정도 수익을 낸다고?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1,500원에 커피를 파는데 원두에서 얼마나 남겨 먹길래 이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그 정도 수익이면 이미 가맹점주가 다른 데 원두를 사서 쓰겠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추정을 할 수 있는 거는 메가커피에서 신규 가맹점을 늘려서 영업이익률이 좋게 나온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데이터라고 보고요. 그러면 그 이후의 분석들이 다 잘못된 거죠. 음료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가맹점 본부가 신규 창업을 얼마나 시켰기 때문에 수익을 얻었다. 그리고 가맹점 신규 창업 비용에 얼마나 거품이 끼어 있느냐. 이쪽으로 기사가 진행이 돼야 신규 창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쪽으로 갈 수 있는데 분석이 이제 좀 이상한 쪽으로 간 것 같아요. 만약에 저가 커피 시장이 커졌다라는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소비 시장에서 저가 커피와 고가 커피의 비중이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데이터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본사 이익률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솔직히 저는 이디야가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업이익률이 5%잖아요. 어찌 보면 이디야가 가맹점주하고 가장 공생을 잘 하는 그런 프랜차이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형태의 기사 있잖아요. 커피의 반란, 공룡 프랜차이즈, 그리고 스타벅스하고 이게 옆에 같이 놓고 스타벅스와 범줄만 하는 브랜드다라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예전에 경험이 있잖아요. 카페베네 기억나시나요? 한 5, 6년 전에 스타벅스를 넘은 카페베네, 국내 매장 스타벅스보다 더 많다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뉴스를 때렸지만 결국에는 피해는 가맹점주들이 다 입었죠. 실질적으로 이런 프랜차이즈들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같은 프랜차이즈 내에서 경쟁을 최소화해야 가맹점주의 이익이 극대화가 되는데 일정 개수가 넘어서는 순간부터 가맹점들끼리의 매출 나눠먹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미 메가커피는 그게 시작이 됐다고 느껴지는 게 제가 지하철역에서 내리고
어딘가를 가는 도중에 메가커피 같은 경우 2개, 3개를 봐요. 그 동선에 있는 사람은 이제 1개의 메가커피가 아닌 3개의 메가커피 중에서 선택을 해서 손님이 분산되는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커피 말고 치킨 프랜차이즈들도 보면 한 1000개 내외 가맹 점수를 유지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 그 개수가 늘어나 봐야 이제 서로의 시장이 침해가 될 뿐이지 실질적인 전체 매출 상승이 이루어지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시장 나눠먹기 효과가 있어서 가맹점주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효과가 나올 수 있는데 메가커피뿐만이 아니죠. 다른 프랜차이즈도 그렇고 일정 수준 이상의 매장 개수가 나오기 시작하면 가맹점주들이 그 시장 내에서 같은 브랜드 내에서의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규 프랜차이즈 할 때 가맹점 수가 너무 적은 것도 사실 마케팅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언제 사라질지 몰라서 위험하지만 서로의 시장을 겹치게 출점해야 되는 이런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도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미 가맹점 수가 이렇게 늘었는데 언제까지 늘 것이냐, 그리고 가맹점 수가 느는 게 멈춰졌을 때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사실 분석이 될 필요가 있거든요. 뭐 이 부분은 다른 프랜차이즈 자료들이 좀 같이 올라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카페베네가 신규 출점이 많은 시점하고 신규 출점이 끝난 시점부터 이제 영업이익률을 보면 이 패턴이 그대로 보이거든요. 사실 이런 뉴스를 볼 때는 좀 비판적으로 보고 광고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기사를 쓴 기자가 모르고 썼으면 기자로서 좀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알고 썼으면 광고성 기사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광고라는 게 어딘가 표현이 됐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가 이게 광고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딱히 보이지가 않네요. 이런 부분에서 특히 KBS 뉴스면 공영방송이잖아요. 그러면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기사가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광고 같은 기사를 만들지 않았나? 라는 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떠들게 됐고요. 앞으로도 뭔가 공론화될 필요가 있고 얘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촬영을 해서 올리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각자의 생각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그거를 읽고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장 자체가 좀 더 선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